하잖아요. 좋은 친구들이 많으시네. 네, 친구들은 다 뭐라 하니? 뭐 아파요 하면 드디어 내가 복수할 기회가 생겼다. 여기만 있어. 딱 이렇게만. 근데 표정 웃는 데만 이렇게 웃잖아. 이제 서비스가 또 불편하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살려면 대리점에 가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더라고요. 오케이. 자동차를? 그럼 패스하고 그러면 차 기름 넣으려면 주유소에 가야 되죠. 그쵸. 집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패스하고 그럼 보험 가입 어떻게 하시죠? 해야죠. 돈을 내면 되죠 뭐. 아니다 책방 샤오빙이라는 AI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사용할 수 없고요. 21년에 중국 쪽에서 유명한 AI였는데 챗봇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역시 이거 만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극찬했다고 해요. 인간이 체험하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인공지능이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되게 사람들이 좋아했고 전 세계에서 1억 2천만 명 정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챗봇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표방하는 가치가 인간의 감정에 신경을 많이 쓴 AI를 만들겠다 해서 이거 만든 게 이 샤오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밤 11시쯤에 가장 많은 사용자가 사용을 했었고요. 예를 들면 최 프로님이 아파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뭐 문자를 보내거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프다고? 아프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밤 11시에요? 네. 아니, 근데 제 프로 성격상 안 그럴 것 같아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인데. 알았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박 박사님이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찡찡거려요. 친구들한테 나 아파 징징거려요.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하죠? 약 먹어. 약 먹고 쉬어라고. 약 먹고 푹 쉬면 나을 거야. 괜찮아. 뭐 뭐 이 정도 괜찮아. 하잖아요. 좋은 친구들이 많으시네. 네, 친구들은 다 뭐라 하니? 뭐 아파요 하면 드디어 내가 복수할 기회가 생겼다. 내 이렇게 얘기하면 시계는 뷔페로. 육개장 맛집 알려줘. 미친 사람들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근데 샤오빙이라는 인공지능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힘들어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더 감정선을 많이 건드리는 거죠.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는 지금 뭐 외롭거나 힘들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외롭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사람들한테 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가 또 힘이 되고. 푹 쉬면 뭐 금방 낫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힘들어하지 마 내가 곁에 있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의지가 되고 든든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인기가 많았고 이 인공지능이 더 나아가서 시집을 출간해요. 중국에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시집을 출간할 수 있냐? 이 인공지능이 시인 500명 정도의 시 전체를 학습하는데 보통 한 이틀. 아니요 너무 길죠. 아 진짜? 4시간. Time is long. 너무 길어. 1시간? 20초. 20초는 너무 짧고요. 한 대략 6분 정도 걸려요. 500명 정도의 시를 실망스러워. 보고 학습하는데 6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연습 자기 그 사람의 어떤 시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 보는 게 한 1만 편 정도 이렇게 창작까지 해보는 거 그런 것까지 하는데 1000시간이 걸린대요. 네, 40일 정도죠. 어차피 얘는 안 자니까 40일 한 달 좀 넘는 한 달 보름 정도 걸리는 시간에 1만 편 정도를 학습하는데 이게 인간일 경우에는 평생이 걸리겠죠 뭐. 네 100년이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요.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쓴 시가 하나 있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날개들이 바위와 물을 꼭 안고 정막 속에서 인적 없는 곳을 거니노라니 땅이 부드럽게 변하네. 뭐 이런 시를 써요. 짧게 중국풍으로. 근데 어쨌든 감정 체험, 뭐 영감 이런 게 조금 들어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강요하는 거야? 나는 잘 못 근데 이 느끼겠다. 사람들이 약간 옛날 시인 그 두보나 막 이런 시인들의 그런 딱 운율 맞춰서 하는 그런 한자씩. 것들을 보면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맞아. 정확하게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중국의 AI니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서 썼겠죠.
이런 건데 감정 교류의 어떤 형태로서 이제 AI가 발전해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소피아 얘기를 하면 그 무서운 여자 네 맞아요. 아까 말했던 박영선 그때 전 장관이랑 대담을 했었던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맞아요. 인공지능이니까요.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소피아는 이 로봇은 무서운 로봇은 아니고 한이라는 형제 같은 남매죠. 남매 같은 다른 로봇이 또 있어? 또 있어요. 한 뭐 다른 한 세네 개 정도 있는데 어쨌든 그 로봇이 이제 조금 약간 위험한 발언을 담당하는 로봇이고 얘는 이제 인류 평화, 우리는 공동체야라는 어떤 마인드 세팅이 갖고 있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소피아는 슬로보틱스에서 만든 건데 눈이랑 가슴에 이제 카메라가 장착돼 있고요. 그래서 가슴에요? 카메라는 상대방의 뭐 그런 건가요? 뭐 기분을 파악하고 뭐. 네 맞아요. 정확하게 미세 표정들을 관찰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이런 단어를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요. 10여 종류의 표정이 가능합니다. 이 소피아가요? 네, 소피아가요. 근데 진짜 이거 소름 끼치게 생겼어요. 아 진짜 이렇게 실물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허처럼 인형처럼, 영상이에요? 흉상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막 영화 특수분장 할 때 이렇게 본 뜨는 것처럼 그리고 뒤에는 좀 전선 막 있고 뒤에는 전선 막 이렇게. 그렇구나. 여기만 있어 딱 요렇게만. 근데 표정 웃는데 막 이렇게 웃잖아. 아직 근육이 이게 무서워. 잘 안 돼서 그렇구나. 언어 이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 식별도 가능하다고 해요. 피부는 이제 플러버라는 어떤 새로운 신소재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주름 표현까지 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간이 서로 얘기를 하고 교류하는 거의 70%가 감정과 관련된 대화고 교류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거울 신경 세포라는 걸 갖고 있어서 상대방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이제 비언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나 기분 나빠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거울 신경 세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서 소피아나 어떤 AI를 만들면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맨날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상담하는 사람? 상담 관련된 어떤 사람들, 고객센터나 콜센터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이런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친절하고 지치지 않고요. 했던 말 또 해도 똑같은 말 자기도 또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피드백 있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업로드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데이터가 싹 취합되고 모든 그 응대하는 로봇들이 동기화되는구나. 동기화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지침을 바로바로 그냥 딱 다 동기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사용하면 훨씬 좋을 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뭐 초기엔 이상하겠지만 나중엔 잘 응대를 하겠죠. 근데 네, 그렇죠. 뭐 챗봇도 그렇고 아까 샤오빙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우리가 되게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현대인이 외롭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친구한테 얘기 못하고 챗봇한테 나 힘들어 이런 얘기 하는데 걔 말에 위로받고 좀 인공지능의 감정을 자꾸 실으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욕심 아닌가? 욕심 그러니까 감정을 정말 가르치고 느끼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느끼는 것처럼 만드는 거지. 뭐 네. 나중에 인공지능이 자기 학습으로 정말 인간처럼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못하니까 야, 얘한테 자꾸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정말 아까도 뭐 나 아파 이러면 내가 뭐 지켜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게 걔가 정말 날 불쌍해하는 건가? 측은하게 여기는 건가? 아까 뭐죠? 맞아. 제가 로봇인 걸 모르고 들으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로봇 좀 미안하지만 AI한테 얘는 나한테도 그렇게 말할 거고 쟤한테도 그렇게 말할 거고 왜 영화 허처럼 막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모르겠어. 나 아직 그냥 주변에 사람이 더 좋아서 그런지 내가 막 몸이 안 좋은데 얘한테 얘기를 해서 얘가 뭐라고 위로를 해줘도 위로를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마저 위로를 받는다면 얼마나 내가 쓸쓸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이제 하다 AI에 맞게 기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거는 이제 어쨌든 충분한 사회 교류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 주변에는 히키코모리나 이런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사회성 그리고 누군가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망상이 커지고 막 이런 건데 차라리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자기가 마음의 안식을 좀 얻고 제 사회와 그치. 연습이 좀 되고. 힘들지만 뭐 일을 하다가 힘들 수 있지만 그럼 이제 집에 와서 막 방구석에 박혀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제 그래 너라도 나랑 대화 상대가 되니까 역시 거기 가면 그럼 직장 진짜 가면 안주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난 어디 집에 앉아? 방 안에서도 괜찮아. 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러면서 그래도 약간 뭐 마음에 병이 있으면 좀 영원히 치유라도 안 되고 구독 이런. 서비스가 있겠죠. 돈을 내야 되니까 벌어와야죠. 그럼 너무 잔인하다. 약간 그 아프리카 별풍선에 약간 그 환장한 사람들처럼 이제 가서 돈 벌어오고 여기 부동료 내고 그 요즘은 집에서 진이랑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저 사촌 동생도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그거랑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 혼자 산다 해도 재미삼아 이렇게 하는 나오던데. 거는 그런데 근데 이제 전문화되고 좀 더 정말 대화가 될 수는 있겠지. 그쵸.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가진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그리고 그런 영화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이 진짜로 감정을 가지면 이걸 인격체로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왜냐면 얘도 고통을 느끼고 우리 동물들한테도 보호를 하자고 하는데 얘네가 감정을 느끼게 되면 만약에 그게 증명이 된다면 얘네한테도 인격체를 부여했는지 생명의 어떤 존엄함을 존중해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부터 이제 되게 논의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넘어갈게요. 이거 다신가 봐요.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천천히 하세요. 편집으로 자르면 되죠. 자, 그래서 무인 자율주행이에요. 가장 요즘 가까이 와 있고 혁신적이죠. 무인 자율주행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렇죠? 총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일단 기술은 책에 보면 양날의 검과 같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인간이 자동차를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거는 해결했어요. 이동의 문제는 해결했어요. 멀리 있는 걸 갈 수 있죠.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던 시절, 말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던 시절에서 이제 당일이 됐으니까. 반나절. 그렇죠. 근데 교통 마비, 교통 체증을 초래했죠. 이런 문제점들이 또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재 보통 하루에 일일 평균 교통 체증이 여러분들 얼마나 발생할까요? 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교통 체증. 그러니까 그걸 다 합산하는 합산하는 거죠. 그뭐 3시간? 아니요. 아니, 그 무슨 모든 사람들. 인류의 인류의 교통 체증으로 낭비되는 시간. 하루에 하루가 24시간인데 네. 전체 인구가 70억 명이 있다 쳐. 네. 그러면 24시간보다 늘 수도 있는 거야? 그쵸. 무조건 넘지. 개인으로 따져서 아니 개인 말고 그냥 생겨. 총량으로. 엄청 많을 것 같은데. 100억. 100억 분? 아니 100억 시간. 100억 시간이요. 그 정도는 안 돼요. 1,300억 분이에요. 그럼 얼마야? 시간으로 말해줘. 60으로 나누면 되니까 뭐 한 20억 분 정도 되겠죠? 21억 뭐 21억. 그래서 아무튼 뭐 20억 근데 이게 잘 모르잖아요. 감이 안 잡히잖아.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9천만 명이 24시간을 교통체증으로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돼요. 9천만 명이. 그쵸? 우리나라 5천만 명 아닌가?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로에서 제가 2배. 일본 종일. 정도 되겠다. 9천만 명이니까 일본의 거의 대부분을 도로에다 묶어 놓는 거죠. 24시간 동안 매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런 교통체증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 오염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로 인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가 사실 현대에 와서는 전쟁보다 더 많이 죽어요. 아 진짜요? 사망률 비중이 엄청 높죠. 교통사고가. 교통사고. 매년 120만 명 정도가 죽거든요. 가장 위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이 자동차잖아요. 가장 오토바이 위험한 아니고
아니 그것도 자동차의 범주에 아,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예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개수가 더 훨씬 기하급적으로 많으니까 비행기가 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은 차를 타지 마세요. 그래 비행기가 제일 안전하다 그랬어. 비행기가 사고 날 일이 없으니까. 맞아. 탈 때마다 5만 원, 10만 원씩 내는데 안전해야지. 자,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또 불편하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살려면 대리점에 가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더라고요. 오케이. 자동차를? 그럼 패스하고 그러면 차 기름 넣으려면 주유소에 가야 되죠. 그쵸. 집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패스하고 그럼 보험 가입 어떻게 하시죠? 해야죠. 돈을 내면 되죠 뭐. 근데 내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어. 내가 찾아보고 알아봐야 되죠. 귀찮으면 아무나 해. 그리고 보험사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아무나 맞아요. 하죠 뭐. 돈 많으면 돼. 역시 돈 많으면 아무나 해도 돼. 역시 무슨 다이렉트 보험 이런 거 하세요. 좋대요. 다이렉트 갑자기. 그것도 다 다르고 아무튼 자기 알아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퀴 타이어 가격도 얼마 전에 맞아. 그쵸? 나도 문제 바꿔야 많아서 돼. 타이어 뱅크 뭐 이런 데 가도 사실 맞아. 얼마인지 나 몰라요. 맞아. 내라고 하면 20만 원 나왔습니다. 네. 30만 원 나왔습니다. 네. 모르잖아요. 바퀴 한 짝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나도 그쵸? 바꿔야 되는데 이제 타이어. 이것도 알아봐야 차 되고. 너무 바꿀 게 많아. 맞아요. 나 그리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나 하나를 이동시키기 위해 이렇게 큰 차가 이동하는 게 이게 효율적인가? 인라인을 타고 아, 다니자. 그래서 일라인이요? 스쿠터를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너무 위험하잖아 막 또. 그것도 그쵸. 너무 위험하잖아. 너무 위험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어떤 서비스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인 자동차다, 무인 자율 자동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운전석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주변을 센서로 감시하고 감독해요. 맞아. 그래서 또 360도 카메라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를 스캔하면서 자동차가 뭐 주변에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튀는지 아니면 위험 요소가 있는지 체크 계속 하고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제 우리는 가시성이 많이 떨어져서 엄청 서행해야 되잖아요. 그 근데 얘는 미끄럽고. 상관이 없겠지? 다 이미 모든 어차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쵸. 카메라 렌즈로 보는데 이게 레이저 레이더를 또 장착을 했대요. 그래서 레이저로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감시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m까지 보이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죠. 얘가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서버에 이제 보내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했듯이 이 인공지능의 최대 장점 모든 자동차가 동시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겠네. 어, 사고 나고 이러면 사고 다 나면 돌아가고. 모든 자동차가 동시에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확률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요. 근데 윤리성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박 사관님께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박박사라니까. 박 박사님께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박사님께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찍겠다고 10명 정도 거기 서 있어요. 근데 난 이미 100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사람들을 치는 상황이야? 10명을 밀거나 내가 낭떠러지로 가야 돼. 나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살짝 밀 것 같아. 빵빵을 막 눌러서. 그 사람들도 점프를 해가지고 옆으로. 아 근데 이게 막 머릿속으로는 왜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할 때 동물 튀어나오면 무조건 밀고 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는 핸들을 꺾으니까. 근데 이성적으로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낭떠러지로 내가 떨어질래? 아니면 내가 10명 밀래요? 근데 사람이 내가 떨어지는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진짜 지금 여기서 뭐라 대답하는 거에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짧은 순간에 나를 희생하는 생각은 못 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치게 될 것 같아요. 뭐. 옆으로 약간 어떻게든 안 치려고 애를 쓰면서 최대한 그 최소의 인원 어쨌든 내가 떨어진다는 선택지는 아예 배제잖아요, 사실. 맞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자율주행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명이 있어요. 한 명 있죠? 목숨의 가치가 뭐 나는 당연히 내가 더 중요하지만 제 3자가 볼 때는 10명이 있고 1명이 있어요. 그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똑같다고 하면 10명을 살리는 게 당연히 더 효율적이죠. 아 이거 근데 밀 그거구나 공리주의. 네. 이런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좀 옛날에 관심이 있어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대등한 목숨의 수로 이제는 판단하진 않더라고. 인공지능들이 그러니까 그건 인공지능의 역할이 아니라 그걸 세팅해준 사람 그 사람들 그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테슬라에서 세팅해주고 뭐 현대에서 세팅해주는 그 알고리즘에 따른 그런 거에 플러스 인공지능이 되는 거라서 그럼 인공지능의 대전제가 운전자를 그치, 최우선으로 운전자를 보호한다. 보호하는 그런 이렇게 신뢰가 하면? 없는데 내가 그 차를 살 수가 없잖아. 맞아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런 선택지가 이런 게 된다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운전자보다 일단 운전자는 최우선으로 운전자가 최우선이고 보호하라. 다른 사람은 뭐 그 다음이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윤리성과 효율성에 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윤리성 문제가 계속 조금씩 터져요. 아직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챗봇 테이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왔는데 되게 많이 만드는 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챗봇을 많이 만들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원래는 스마트폰이랑 IoT 하나를 서비스로 좀 사업을 전환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철수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AI 인공지능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챗봇 테이라는 거 예전에 만들었는데 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히틀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얘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주입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진 사람이 계속 그런 데이터를 넣는 거죠. 그럼 이제 얘도 뭐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뭐 페미니스트들을 증오하고 그들은 다 지옥불에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편향을 가르치면 편향을 가르치면 이제 걔도 성향이 걔도 부정적인 면을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그거 들어서 있죠.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의 기사, 미국 사람들의 대화, 미국 사람들의 뭐 교재 이런 거를 학습을 시켰대요. 그럼 그 인종차별- 인공지능이 인종차별주의자가 됐대요. 맞아요. 그래서 인종이나 민족, 국가 이런 것들을 서로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 무섭다. 내가 만약에 악덕 과학자야. 그럼 그런 걸 가르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인공지능의 뭐 말 한마디 그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은 지금 뭐 오바마란다. 트럼프가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했잖아요. 이거보다 심한 말도 많이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가 나오는 되는데 수도 그거를 가지고 우리 지구는 이제 끝났어. 인류는 망했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그게 있지 않을까? 트럼프는 죽는데 인공지능은 앞으로 더 많이 자가 복제를 하면서 더 발전할 거니까 지금의 작은 틈이 나중에 엄청나게 이렇게 할 결함이 될 거라고 수 우리가 전제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더- 러시아에서 푸시킨이라는 뭔지 모르겠어요. 푸시킨이라는 유명한 뭐 사람이 있대요. 시인 아닌가? 시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데이터화해서 그 어떤 업적이나 어떤 생애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사람이랑 비슷한 인격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 인공지능을 만지고 얘기하고 하는데 푸시킨을 만들 수 있으면 사실 히틀러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뭐 세상에 있는 모든 독재자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광이나 살인마 그렇죠. 다 마찬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사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과 적용과 확대를 관장할 수 있는 인류의 어떤 기관도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 약간 그거는 진짜 윤리적인, 범세계적인 UN 그런 게 같은 나오겠네. 해서 강력하게 그거는 지금도 인간이 만약에 나치 그런 거를 한다면 엄청난 범죄 행위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가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범죄는 늘 보이지 않는 데서 엄청나게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러는 거는 뭐 우리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집에서 인류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진 인공지능을 아저씨 만들고 있어. 근데 뭐 하지만 어떡할 거야? 전 세계에서 만든 게 더 세. 세고 뭐 약하고 보다도 뭐 어쩔 거야? 내가 친구들을 막 모아 우리 가서 저기 테러하자. 그거나 인공지능이 만들고 있어. 그거나 어쨌든 잠재적 범죄이고 우리가 우려가 되는 건 맞지만 막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어느 시대나 그 해에 맞는 기계가 왔을 때 기계를 때려 부신 것도 사실 두려움이었잖아요. 뭐 직장을 잃을 두려움 뭐 이런 것 해서 굳이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우려를 애써부터 해서
그 뭔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뭐 어느 세대나 그랬겠지만 자꾸 늦추고 있는 건 아닐까. 왜 영화나 이런 거에 보면 공각기동대에 보면 인식이 다 지배당하잖아요, 사람이. 그것도 사실 두려움에서 오는 작품이지. 그래서- 좋게 쓰는 상황이 훨씬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유토피아가 될 것인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지 되게 의견이 많잖아요. 분분하고 얘기도 많은데 일단 유토피아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사실 이거는 이제부터 이거는 예상이고 미래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도 사실 일은 노예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사상이 발전할 수 있어. 사상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은 되게 윤택한 삶을 나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어떤 음모론에서 보면 미래에 갔다 온 사람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미래에 누가 갔다 왔대? 있어요. 존 티또 아니에요. 존 티터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갔다 왔는데 이제 한 200년 앞으로 한 200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어떤 하니까. 산소도 공급해줘, 물건도 공급해줘, 모든 걸 다 공급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자아 실현만 한다는 거예요. 운동하고 늦게 일어나서 낮잠 자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디스토피아적인 거는 이제 초인공지능의 등장이랑 연관이 있어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세 단계가 있어요.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약인공지능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냥 간단하게 내 업무를 도와주는 내 일을 도와주는 그 정도고 강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는 그리고 사람과 비슷한 대등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초인공지능은 이제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고릴라가 인간이랑 건물이 우리가 사는 집 건물이 다른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인간이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초인공지능의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공지능의 첫 번째 원칙은 인간을 보호한다예요. 근데 초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인간들을 학살해요. 죽여요. 근데 막. 그게 알고 보니 인간을 보호하는 그게 거야.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건데 미국 드라마에서 나온 건데 근데 그런 문제도 좀 생길 수 있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초인공지능이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인간은 먹고 싸기만 한다. 아무런 필요가 것도 없다. 필요가 없다. 지구상을 오염시키기만 하지. 그럼 이거 딱 해가지고 얘네 전부 다 말살해야 된다. 하면 그런 알고리즘이 돌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왜 우리를 학살하려고 하지? 하는 이유도 모른 채 사실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근데 그 중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게 세상에 유토피아도 없고 디스토피아도 없어요. 같이 잘 지내는 건 없어. 같이 잘 사람들이 지내는 일을 거는 절대 안 할 수도 없고 어. 무조건 인공지능의 말을 전부 들을 수도 없고 그 중간으로 갈 거예요. 항상. 맞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유토피아가 있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디스토피아가 있었어요? 전 지구가 중간으로 갑니다. 맞아요. 걱정도 하지 말고 희망도 갖지 마세요. 그 전에 죽어 우리. 우린 그 전에 죽습니다.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아우 그거 너무 싫다. 아니야, 난 그냥 죽기로 했어. 나도 난 죽을래.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내 아니에요? 좋아하는 특이점이 사람이에요. 온다. 맞아요. 그 사람이 한 거를 잠깐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이 다른 것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2045년에 특이점이 와서 인간이 안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인간이 안 죽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그 이만한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업로드하고 동기화 말해줘 그냥. 다음 특집에서 어떻게 또 한번 안 죽는데요. 그래서 그런 미래가 올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커즈와일이 말하는 게 이제 어떤 형태냐면 우리의 신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사이보그 형태로 쓰는 거예요. 혹은 로봇으로. 신체가 없이. VR 그래? 세상에서 살거나. 그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에요. 지금 사고관념에서 그 VR 세상에 별것도 없고 이렇게 이상한 그래픽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냥 똑같이 만나서 이런 것도 찍고 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가 가상 세계였는 거지. 우리의 정신을 거기에 업로드해서. 그리고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왜냐면 봐봐요. 박사님께서 1000년을 산다고 할게요. 근데 뇌가 2프레임만 인식할 수 있어요. 시작과 끝. 그럼 이건 1000년을 사는 거예요. 뭔 소리야? 뇌가 2프레임만 인식할 수 있다고요. 두 장면? 시작, 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박사님은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럼 이건 산 거예요? 안 산 안 거지. 산 거 아닌가? 산 거지 아니죠. 산 거는. 산 거. 산 건데 2프레임만 인식해요. 몸은 살았지만 머리는 안 산 거지. 이거 애매하죠. 근데 우리 뇌는 최대 50배까지 프레임을 늘려서 확장할 수도 있대요. 근데 물론 그게 되게 힘든, 뇌한테 엄청 과부하가 걸리는 거고, VR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걸 훨씬 확장시켜서 만드는 기술을 만들겠죠? 그러면 우리는 평균 수명의 50배까지 인식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찍 죽을래? 이게 선택권이나 줬으면 좋겠다. 선택권은 주죠.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예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언젠간 하고 싶어도 되겠지만 못해요. 내가 만약에 몸이 다 병들어 죽어가. 그럴 때 새 몸을 인공으로 배양해서 나에게 씌운다고 해도 그게 모두가 가능한 건 아니죠. 대기업이나 정말 그치? 그런 돈이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 영생의 꿈은 진시황 때도 있었는데 이제 약간 현실화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좋나? 좋겠죠. 왜냐면 내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내가 막 몇 조 원 있어. 아니면 없어. 그러니까 몇 천억 있어.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근데 내 나이가 79야, 80이야, 90이야, 100이야. 그럼 나 젊은 모습으로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VR 세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행복함을 내가 누리면서. 근데 지금 현실이 거지 같아. 돈 없고. 그럼 그래서 그걸 그런 걸 잊으려고 못해. 거길 들어가겠죠.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가지 않아. 근데 언젠가는 보급이 될 테고. 좀 덜 좋은 세상에 갈 수 있겠지. 그런 건가? 아 돈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 아니야, 거기서도 난 어디에서나 그 계층, 계급 이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백화점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거든요. 넌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야 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기서도 뭐 인공지능이 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전에 죽을 거다. 그 전에 활성화되기 전에 죽을 거다. 그다음에 디스토피아나 유토피아는 어차피 없어. 생각해 봐야 된다. 극단적인 극단적인 부분은 그치, 그게 극단적인 더 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더 어렵겠죠. 저 핵폭발이 나서 다 죽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럼 디스토피아를 그리시는데. 매드맥스? 아니에요. 그건 디스토피아가 아니지. 그냥 끝이니까. 그치, 다 죽지 않아요. 살아남으면 디스토피아인 아 거지. 진짜 죽어야겠다. 빨리. 인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리 없습니다. 만약에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그럼 그냥 그 대세에 편승해서 죽는 게 낫다 맞아.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살아남아서 그 개척하고 그 모든 게 황폐화된 전쟁하고. 데에서 사는. 이게 바로 매트릭스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네. 오케이. 2045년에 우리가 사이보그가 되고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그 VR 기기를 끼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 옵니다. 네. 그리고 초인공지능이 45년 뭐 50년 이때 등장을 해서요. 우리를 진짜 천국이나 지옥으로 데려갈 만한 어떤 상황들이 연출될 수도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제가 해야 종교를 만들 테니까 예? 아까 여러분들은 그 없어진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는 300원 돈은 안 정도로 낸대요.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나요? 또 다음은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정말 신들의 세상. 신들의 어디? 세상?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거는 뭐 다음에 확인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신특집 두 번째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